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길러야 할 지능 9번째 강의입니다. 자연탐구지능 Naturalistic Intelligence,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탐구지능은 자연에 관한 그 자연주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지능이에요. 자, 동식물이나 주변 사물을 자세히 관찰해서 뭐가 같은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주로 원예가 과학자, 환경운동가, 또 그 수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발견되는 지능이에요. 자연탐구 지능은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자, 원시 사회에서는 자,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를 못 먹는지, 그래서 이제 나물도 뜯어 먹어보고 동나물도 먹어보고 아마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 어떤 동물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 탐구 지능이 좋은 사람들의 의존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거 괜찮다, 이제 이렇게 막 독초다 이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기후 있죠. 우리 지금 그 자연 현상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기후 형태의 변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감수성이 이렇게 좀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자연 탐구 지능이 좋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탐구 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잔처럼 자연 친화적이에요. 자연 친화적. 자연을 좋아하는 것,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동물이나 식물 채집 좋아하고요.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자, 산에 가더라도 나뭇잎의 모양과 크기와 지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뭇잎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산에 가보면 나뭇잎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정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솔잎도요, 같은 솔잎 하나도 없어요. 길이도 다 다르고요, 거기에 있는 색깔도 다 다르고요. 정말 어쩜 그렇게 이 창조된 것은 어떤 우리 기계에서 탁탁 이렇게 템플릿을 찍어내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나뭇잎 하나 같은 색깔, 같은 잎, 같은 크기, 같은 인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같다 그러면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탐구 지능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 종류대로 잘 분류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연 현상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 원시 사회에서는 어떤 식물, 또 어떤 동물, 자, 어떤 고기, 어떤 그 피쉬 종류도 어떤 생선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먹는지, 보고 먹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보고 아래 테트로톡신인가 그 독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변별 잘하는 사람들은 자연탐구 지능이 좋은 사람이죠. 그 현대 사회에서는 기후 형태의 변화, 또 생태계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 여기 이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경 변화 문제예요. 기후와 이제 환경 변화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전염병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현대 사회에서 오는 이런 질병이잖아요. 이것이 기후하고 환경하고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새로운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강하고요. 관찰, 실험, 또 환경 관찰, 동식물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또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변화, 환경 문제가 뭔지 그 원인 등에 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또 나는 미래에 이 훌륭한 환경운동가로서 한번 내가 활동을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자연탐구 지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연현상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햇빛이 나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해일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혀 사람 손밖에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고 자연 친화적이에요. 타잔이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또 동물이나 식물 채집 좋아하고요. 또 동식물의 그 분류 능력이 높고 지형에 관심이 많고 또 기후 형태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나뭇잎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지능이 좋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채집도 또 실험하는 것도 즐기고요. 자연물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보면 여행가, 이 자연을 탐구하려면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탐험가, 마찬가지죠. 동물학자, 식물학자, 환경보호가, 해양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능이 바로 이 지능이고요. 자, 이 자연탐구 지능과 이 논리 지능이 결합되면 훌륭한 자연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실험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연물을 그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또 훌륭한 작품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것, 탐험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능이 좋고 어쨌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관찰력이 예민해서 차이점을 쉽게 알아내고요. 낯선 환경,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회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겠죠? 자연탐구 지능이 좋은 사람은 바깥에 다니는 걸 좋아해요. 또 우리 신체운동 지능할 때도 야외 가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비슷한 특징이 있죠. 자연현상과 변화에 공통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연탐구 지능을 어떻게 키워줄까? 우리 정진활동을 보면 자, 바깥으로 애가 자주 나가게 해라. 그래서 견학 가는 거, 소풍 가는 거, 야유학습하는 거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자, 나가서 뭘 하느냐? 꽃의 종류와 또 이름과 또 꽃의 종류를 변별하고 그것을 이름을 기억하고 각 꽃의 그 잎이나 모양이나 줄기나 인맥 같은 거 또 토양 이런 것들을 애들이 다 이제 관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관찰력을 좋게 해주고 자연탐구 지능을 좋게 한다는 거죠. 동물의 종류, 그리고 이제 얘들이 뭐를 먹는지, 이 동물의 이름이 뭔지, 이 특징은 무엇인지, 되새김질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의 종류, 또 곤충은 뭘 먹고 사는지, 곤충의 이름이 뭔지, 특징이 뭔지. 여러분 영재교육이 따로 없어요. 영재교육들은요 거의 다 보면 꽃 이름, 동물 이름, 우리 과일 이름, 식물 이름 이런 거 외우는 거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여기에 관련되거든요. 결국은 자연탐구 지능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많이 외우면 언어 지능도 좋아지죠. 또 물고기의 종류, 또 먹이, 이름, 특징, 또 인간에게 이런 물고기들이 있어서 이로운 점도 있고 또 해로운 점도 있잖아. 이런 것도 알아보고 또 가정에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자연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책 등을 아이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도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벽에다 붙여주고 그러죠. 자, 가정에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샐러리로 이렇게 색깔 물을 줘서 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양파 또 마늘싹 무싹도 있잖아요. 이런 걸 틔우는 실험을 해보고 또 꽃씨를 심어서 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해 본다든지 이제 과일을 깎아둬서 이렇게 갈변된 그런 현상도 보게 하고 또 물의 힘을 이용한 그 실험 때 보고 물을 이렇게 조금 틀었을 때하고 세게 틀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과일이나 물건들을 나눴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이제 막 이렇게
물의 속도가 이제 이 나오는 이 그 물의 힘이 강할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죠. 이런 것도 그래서 물레방아의 원리를 아는 게 다 관련돼 있죠. 또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한쪽 식물에는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또 한쪽 식물에는 막 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서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식물을 길렀을 때 어떻게 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관찰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가족 앞에 한번 발표해 보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잘 안 되지만 짧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면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런 발표를 해보게 하는 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세밀하게 이제 어떤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 연구자의 자질을 기를 수 있고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사물의 그 변화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인체 그 몸의 구조 있잖아요. 신체 기관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사진을 집에 걸어두고 이제 자주 보게 하고 또 그 장기 이름을 또 이렇게 외우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굉장히 좋고요. 꽃이나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한번 관찰해 보는 거, 또 자녀와 함께 개풀 탐사, 또 별자리 보는 거, 야외 이벤트 이런 여행 이런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별자리 관찰 참 잘했는데 지금은 공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시골 가서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자연 다큐멘터리 그런 영상도 이제 즐겨 보는 거 좋고요. 저는 이제 이런 영상들을 자주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바다 속에 그거 다 볼 수 있죠. 또 그 동물들. 이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각 동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볼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담은 사진을 이제 자주 감상해보고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풍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하고 바닷속 또 땅속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속에 사는 그 식물들 뿌리식품만 해도 대단하죠. 이제 각 나라에서 나는 이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나뭇잎을 모아서 관찰해보고 다른 점이 뭔지 인맥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물감을 이렇게 딱 찍어만 봐도 이게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좋죠. 또 뒷동산이나 주변을 산책해보는 거, 텃밭 가꾸기 해보고 수확되는 이 채소, 또 열매에 관심을 갖는 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그런 그 영상을 자주 보여주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연탐구 지능은 두정엽하고 이제 후두엽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정엽은 공간과 관련된 것이고 후두엽은 이제 시각적인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자, 다중지능은 우리가 자연탐구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 그리고 또 Naturalistic이라고도 이제 해요. 누리 과정에서 보면 자연탐구에서는 탐구 과정 즐기기 하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뭐 여기에 이제 관련이 내용 범주가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 그 과학 통합 교육을 한번 볼게요. 뭐 자연도 되고 이제 과학도 되겠죠. 탐구 과정 즐기기에서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거,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거,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 게 여기 들어간다면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서는 물체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 또 도구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건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갖고 동식물 성장 과정 또 생명과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친화적인 활동하고 식물 채집, 동물 채집 다 관련되죠. 또 생태계 여기 관심 갖고 지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연 환경에 대해 관심 갖고 지도를 이제 자주 보고 지도 찾기도 좋아요. 텃밭 가꾸기 막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와 계절의 그 변화에 이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기 위해서는 날씨 보세요. 기후, 추위, 더위, 자연현상, 비바람, 물해, 뭐 사람 마음으로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또 사계절의 변화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할 수 있나요? 밤낮,
또 계절 변화의 규칙성. 정말 신기하게 밤과 낮에 이 규칙성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계절의 규칙성도 있어요. 그렇죠. 또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 돌, 물, 흙 등 이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 다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구와 기계에 그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그 거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도구와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도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 도구 활용하고 복사기, 카메라, 뭐 확대경, 자석 실험도구, 현미경, OHP, 스캔, 생활도구 활용하기 뭐 전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진활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일단 자연현상에 관심을 갖자. 호기심 갖고 야외 학습도 하고 관찰하고 소풍하고 여행하고 또 별자리 관찰하는 거 참 필요하고요. 자연현상에 관심 갖고 계절의 변화에 관심 갖고 또 동식물 기르기, 꽃, 식물, 나뭇잎 관찰하고 바닷속 관찰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해변가에도 가고 갯벌도 가보고 거기서 조개도 주워보고 이런 활동이 좋다는 거죠. 생태계 관찰하는 거. 텃밭 가꾸기도 엄청 아이들의 식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학습장이 바로 이제 저 텃밭 가꾸기가 아닐까 이렇게 봐요. 자, 관련 직업 보세요. 식물학자, 과학자, 정원사, 수의사, 해양학자, 공원관리자, 자, 여행자, 지질학자, 동물원 관리자, 환경운동가, 조류학자, 원예가, 수의사 다 필요한 지능이 이겁니다. 그럼 자연탐구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능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8개 지능을 소개를 해드렸고 앞에 가드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한 강의를 해서 9강의가 총 다중지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문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을 기르면 되고 이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이해지능. 하나는 자연탐구지능. 그래서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 팔중주 음악회가 다 되려 그러면 각각의 지능을 잘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해서 증진 활동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자는 거예요. 다중지능도 우리가 증진 활동을 하는 이유가 다 커서 이거를 기르면 뭘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길러서 정말 그 아이들이 이제 수질도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길러주고 그런 사람이 미래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국가도 힘을 얻는 거죠. 그런 아이를 길러주는 역할, 교사와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지능과 또 여러분 자녀들의 지능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 지능 어떤 아이가 어떤 지능이 좋은지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고 전체를 좋게 해서 다중지능 그러니까 한 가지 지능이 아니라 정말 7중주, 8중주를 할 수 있는 음악회를 할 수 있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능을 개발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길러지지 못했던 그런 지능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 구성자로서도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잘 길러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역량 있는 미래 사회에 그 준비된 그런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중지능 전체를 다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이론으로 이제 가지고 올 텐데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프로젝트 그 베이스드 러닝 해서 이제 북유럽에서 아주 각광받는 PBL에 대해서 제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